정부의 정책이 마음에 안 드시겠네요. 정부의 정책이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죠. 이 제도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했었는데 변호사들 자기 네. 밥그릇 뺏긴다고. 뭐 없는 얘기는 아니죠. 제 밥그릇은 뺏기지 않겠지만 업계에 영향이 있는 거는 사실이니까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요즘 이제 뉴스에서 계속 채무탕감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유튜브 영상도 그러고 있고. 그러면 이제 개인회생 뭐 굳이 해야 될까요? 참 고민이죠. 저한테 물어보는 것 같네요. 개인의 생일 계속 해야 되나요? 계속 하실 건가요? 컨텐츠를 바꿔봐야 되나, 정부 정책을 브리핑하는 유튜버로 바꿔야 되나 생각도 해봤는데, 제 판단은 이래요. 일단 아쉬운 점이 있어요. 기존에 있는 제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한 것을 굳이 새롭게 기관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할 필요가 있을까? 특히 장기 연체 채무에 대한 탕감 정책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회생을 통해 본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들은 타인 명의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집이 없는 홈리스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118만 명이나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제 경험으로는 타인의 이름, 타인의 계좌 또는 현금으로 돈을 받아가면서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도 하신 분도 있고요. 자녀가 있는 분들도 있고. 이분들의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게 과연 큰 의미가 있는가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분들이 말했듯이 어느 정도 소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아요. 소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활에서 큰 불편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런데 이럴 수도 있죠. 그 사람들 중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탕감해 주는 거 아니냐라고 따져본다면 5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데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은 가용소득만 빼고는 다 갚아야 돼요. 가용소득은 144만 원이에요. 다 갚는다는 거는 160만 원 벌면은 1인 가구는 16만 원만 갚아도 돼요. 16만 원씩 36개월 갚으면 5천만 원 중 남은 건 다 탕감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신용불량자들이 사회에 재기하기 위해서 탕감을 해주는 건데 이 사람들이 한 달에 160만 원도 못 벌 사람들일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신용불량이기 때문에 사회활동을 못하는 걸까요? 사회활동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사회활동을 하고 있고요. 16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습니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160만 원의 소득이 아니라 5천만 원의 채무가 있으면은 1인 최저생계비인 144만 원만 벌더라도 파산을 시켜줘요. 그럼 또 탕감이 되거든요. 이런 제도를 놔두고 일괄적으로 탕감을 해주면서 또 5%의 채권 금액을 매입대금으로 세금을 지출을 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불필요한 정부 재정의 지출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거는 오히려 이런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지원해 주는 거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원을 해주고 절차에 있어서도 좀 빨리 처리해주고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라고 하면서 관련 정책을 살펴보니까 전국의 채무조정지원센터, 개인회생 파산센터를 만드는데 원래 약 10여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을 증대해서 한 28억 정도 되게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더라고요. 그걸로 뭘 하겠냐. 4천억 원의 예산을 쓸 거면 이쪽 예산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더 많은 사람이 그 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고 모르던 사람도 이 제도를 더 활용할 수 있게 될 텐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말은 저도 공감을 했어요. 도덕적 해이를 비판하는 의견에 대해서 은행은 대출을 할 때 이 사람이 못 갚을 것까지 예상해서 이자를 책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못 갚은 빚이 생길 수밖에 없다. 모든 이자를 다 받게 되면은 그것은 은행의 부당이득이다. 사실 부당이득까지는 아니고 약간 초과 이익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 점은 저는 공감을 하지만 이걸 탕감해주는 방법 자체는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기존 제도를 활용하고 굳이 이걸 위해서 배드뱅크를 설립할 필요까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마음에 안 드시겠네요. 정부의 정책이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죠. 이 제도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견해도 듣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견해도 듣고 이러면서 조금씩 생각이 굳혀야되고 좀 의견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방법은 집행한다면 좋은 방법이지만 더 효율적인 방법도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덧그림 이런 거 달릴 게 뭔가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네. 변호사들 자기 네. 밥그릇 뺏긴다고. 뭐
없는 얘기는 아니죠. 제 밥그릇은 뺏기지 않겠지만 업계에 영향이 있는 거는 사실이니까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돈을 마치 국선 변호사처럼 개인위생 파산하는 사람들의 변호사비를 보조해준다. 이렇게 했다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채무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변호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채권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금융기관은 출자 의무도 부담 안 하니까 좋고 여러 방면에서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움이 있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